그래서 우리 복습을 좀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어법적인 포인트 먼저 복습을 먼저 좀 할게요.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는 부분 할 거니까. 복습을 할 건데 7과에서 어떠한 문법을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는 것을 우리가 문법 시간에 봤었는데 관계대명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질이 무엇이냐? 명사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보기에는 완전해 보인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하나 들어볼게요. 짧은 걸로지. 나는 어떤 한 소녀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나왔고, 두 번째로 더 세이까지만 쓸게요. 이름이 같다 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가 나오는데 관계대명사에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 그것만 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 관계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앞과 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일종의 접속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I met a girl, name is the same이라고 했을 때 이 name이 갑자기 각두치를 해버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해석상.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콤마가 없지 않은 이상 바로 해당 절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명사를 받아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이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죠. Whose name is the same as me?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문제를 풀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반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살짝 헷갈려서 헷갈릴 때는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관계사를 의문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사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의문사와 관계사가 의문사로 쓸 때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사를 의문사로 썼을 때랑 그냥 의문사와의 차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which와 what을 고르는 겁니다. Which 혹은 what drink do you prefer? 라고 했을 때, 자, 네가 선호하는 마실 게 뭔지 우리 전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의미죠. 의문사의 공통점. 일단 모든 의문사 뭐 하나가 빠져 있어야 돼. 대상이 없죠. 목적어. 그럼 여기서 which냐 what이냐 라는 거죠.
맥락상 조금 혼용해서 쓸 때도 있어. 구어체적으로는. 우리도 평소 말할 때 국어 문법 다 지키면서 말 안 하잖아. 그런데 적어도 문법적으로 봤을 때 what이라는 것은 의문사 what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관계사가 의문사를 쓸 때는 모르는 건 맞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정해진 건 있어. 관계 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거를 받아주는 거였어. 주관식, 객관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what이래요. 뭘 마실지 모르거든. 근데 which로도 쓸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drink라는 마시다를 어떤 범위를 정해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구어체에서 쓸 수도 있지. 하지만 시험에서는 마십니다. 그럼 which가 되면은 which drink do you prefer? 뒤에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범위를 정해주면 됩니다. 소주요? 나만 좋아해. 안 낚이네? 커피 마시면 어느 걸 선호하지 뭐 마시게 되는 거가 되겠지. 커피 마시면 숭늉 마실래? 숭늉 좋아해? 이때는 위치가 된다. 그러는 물어볼까? 그래서 의문사로 쓸 때 옆에다 가르치는 의문사라고 적어놓은 거는 이거는 관계 대명사로서 앞문장에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who's라는 거는 who에서 왔으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거를 사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 관계대명사 자체가 좀 그래. 예전에 이제 수능 문제였었는데 수능 특강 문제였나?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항의가 엄청 들어온 적이 있어. EBS는 안 따지고 나한테 이 문제가 잘못됐는데 뭐였냐면은 나는 개를 한 마리 키운다. 이제 수능종 문제는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애들 다 1번에 이거 찍고 답은 사실 다른 거였거든. 다 찍고 나한테 와서 따져. 왜요? 사람이잖아. 후는 사람인데 왜 개를 왜 이거 답이 아니에요? 뭐 해줄 말은 되게 간단해. 써. 사실도 가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아, 바로 설거는 좀 똑바로 가르쳐 주던가.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써라고 이제 사람 뭐 사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딱 책에서 나온 내용까지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 주관이 들어간 거야. 얘네들이 쓰는 이유. 혹시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지? 갑자기 수업 이상한 데로 복습한다는 거 이상한 데로 빠지고 있는데 dog을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해보자. 엘더들, 올드들은 great source of protein,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다, 먹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걔를 많이 키우긴 합니다. 혹시 개 키워요? 키워?
이렇게 와? 당신의 집에 있는 개는 비상식량이야? 가족이죠. 보통 개 키울 때 예를 들어 개가 이제 일 끝나고 승우가 딱 집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서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오면은 야 이 개삐리리야 저리 가 이러고 바로 뻥차진 않을 거 아니야. 형 왔다. 그럼 오빠 왔다 이러고 안아줄 거 아니야. 패밀리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관념? 요새 적어도 애완동물 직접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패밀리라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족은 따라서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 이거 되게 한 3년 전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좀 논쟁이 있었어. 뭐였냐면 그때 어떤 사람이 공원에 큰 개를 가지고 나갔어. 산책하러. 근데 이마개를 안 한 거지. 그랬더니 또 개 키우는 애가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얘네 집 개가 아무리 봐도 물게 생겼어. 근데 얘가 막 나한테 뛰어와. 그래 뭐 너만한 개가 막 뛰어와. 시베리안 허스키 그건 좀 이쁘게 생겼으니까 셰퍼드 이만하게 막 뛰어와. 너만한 개 어때? 귀여워? 그치. 민망하게도 안 했어. 펑펑대면서 와.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떤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개 안 물어요. 착해요. 너한테만 기르는 너한테만 안 물겠지. 네가 밥 주니까. 근데 그래서 어린 아이를 물어서 다친 애가 크게 다쳤던가 죽었던가 그런 사건이 있어. 그 뒤로 난리가 났지. 그 우리나라 이제 형법적인 이야기인데 좀 지은이가 잘못을 했으면은 지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잘못을 할 수 있겠지. 어떤 잘못일까? 우리 뭐 가톨릭 교황님, 우리랑 하기 이상하다. 나 가톨릭 안 믿는데 가톨릭 교황님과 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 버렸어. 웬 낯선 남학생, 얼굴만 봤던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고백을 했어. 좀 친하게 지내자. 번호 알려줘. 그랬더니 싫어. 내가 뭘 믿고 번호를 알려줘. 일단 딱 보니까 넌 이거 차원은 아니네. 싫어. 저리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관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참고로 가톨릭의 교황이 어렸을 때 여자한테 고백을 하면서 그 얘기를 네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평생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거절당했어. 그래서 교황이 됐죠. 그 사람이 교황을 하나 탄생시킨 위대한 여성이 하는 계십니다. 아무튼 지은이가 교황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지. 교황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이게 100번째 고백이었는데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인생 2회차 빠르게 가자 이러면서 뛰어내버리고. 그러면은 얘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거든.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 시험도 그렇고 시험 기간이니까 너희들에게 뭐 시험 범위가 아직 다 안 나왔지만 6과 7과 하고 있잖아 학교에서. 근데 갑자기 우리 어쨌든 6, 7과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4과는 우리 기말고사 때 했잖아. 라고 해보자고. 그럼 시험 문제 4과게 나와. 복습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거거든. 추가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거기까지 안 필요 없고. 그런다고 했을 때 사람은 죽었고 걔네 부모님은 난리가 나겠지. 누구라도 탓할 사람이 있어야 돼. 애가 이제 뛰어내려고 뭐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래 내 아들이지만 벗어나지. 이해해. 너는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할 부모님 없어. 책임을 줄 때 얘 책임이 아니잖아. 그런 문제가 생겨. 걔가 사람을 물었어.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서 죄를 지은 건 사람의 한정을 하거든. 그러면 걔 주인한테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모든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이걸 다 물어봤어.
특히나 그런 법과 관련된 쪽, 뭐 경찰이라든지 로스쿨이라든지 대학 입학에서 뭐 사회과 이런 데에서 다 물어봤어. 철학. 그랬던 문제가 있어. 되게 첨예한 문제야. 그래서 가끔 그렇게 보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물의 소스는 무엇으로 보냐면은 어부 위치로 보냐. 혹은 위치 대신에 사람이면은 사물로 써는 사람을 쓰는 게 없죠. 혹은 품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개를 키운다. hair of 위치라고 봐도 되고 of 위치 hair라고 하면은 the of 위치로 봐버리는 거고 이거를 바꿔버리면 잘라버리고 hair of 위치로 하는 거. 둘 다 내가 지난번에는 하나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개의 털이 빨간색이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소유격 관계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왜 이렇게 복습은 길게 해요? 기출문제 보니까는 그래 시간을 나타내는 접수사는 나도 한도 끝도 없이 들어봤었잖아. 그럼 그거 많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저번에는 굉장히 많아서 포인트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 하지만 주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됐어. 첫 번째로 while과 until의 차이. 계속 하니 아니면 그 뒤에 안 하니라는 차이. 그리고 until이 나왔을 때는 접속 전치사들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얘네 둘도 차이가 존재했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왔었지. 부사절로 쓰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접속사절이 이 접속사를 달고 있는 절, 시간이나 조건을 달고 있는 접속사절에 하나 당겨주면 된다. 라고 해서 예문으로는 너희들이 20살이 되면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겠지. 라고 했을 때 출퇴근을 하겠지, 할 거야 라는 표현은 will이잖아. will commute. 근데 앞에 20살이 되는 거를 when yours will be가 아니라 그냥 are. 왜냐하면은 이 조건이 달성돼야지 뒷문장이 말이 되는 거니까 조건이 미래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20살이 못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어요. 부사절일 때만 따로 떨어져 갖고 부사절로 작동할 때만. 그래서 문장 안에 부사가 아닌 보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일 때는 목적어로 쓰이면은 간접 의문으로 쓰일 테고 간접 의문은 의문사지 미안. 목적어 안으로 쓰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예문이 나는 내가 지금 모르겠거든. 얘가 군대 언제 갈지? 라고 했을 때 얘가 군대 언제 갈지라는 게 부사였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현재로 써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건 얘가 미래에 언제 갈지 모른다고 목적절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미래시를 적어준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수업 초반부터
요새 넷플릭스에서 DP라고 되게 뭐 드라마 재밌는 거 하고 있다는데. 유한이 봤니? 그치? 드라마 좋아해. 아,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넌 보면 안 되지. 마음 아프지. 군대 얘기거든. 쓸데기 없는 이야기였고, 자, 진도를 얼른 마무리해 봅시다. 진도는 빠르게 좀 훑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7과를 우리가 본문 1, 2까지 봤어요. 7과에 앞으로 뭐 요약본을 다 줬으니까는 직접 봐도 좋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 글 시작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한다. 친해지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7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해양동물인데, 동물이 해양동물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3분의 2가 바다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쓸 때 표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분자가 단수면은 분모는,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면은 분모는 단수다. 1/3 이런 식으로 third, 1/3. 근데 분자가 복수니까 2니까 1 이상이니까 분모 또한 복수로 써줍니다. thirds로 s를 붙여서 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3분의 1은 인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바다 생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 라는 걸 소재였어요. 재미있는 것들을 알아보자 라고 했을 때 생물 1은 고래였습니다. 혹등고래. 고래가 재미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서서 자. 옛날 동요 중에 있잖아. 그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고래도 서서 자. 두 번째는 완전히 자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너희들이 헷갈릴 만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그냥 봐야 되는 거. 뭐 혹자는 이 흥미로울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지. 이 얘기를 왜 해게? 문제 있었어. 세상에.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문제로 냈더라고. 아니 뭐 이런 거를 문제로 내시나 싶긴 한데, 얘네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숨 쉬어야 된다. 불해가 없다. 까지 우리가 봤었죠? 하나 더 있었나? 아니지? 그래서 여기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복습을 25분 동안 했어요. 그래서 Under the Sea 인어공주 OST 아니? 들었어요. 이번에 인어공주 새로 나온다며. 실사로. 그지? 주인공 봤어? 그 인종차별적인 입장이 아닌 건 좋은데, 야 그래도 동화책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뭐냐 흰색 피부에 빨간 머리한 공주만 디즈니에서 보다가 왜 갑자기 흑인이에요? 인종차별 아니야? 그냥
뭐 이번에 마블 시리즈도 생각나는데 왜 어벤져스도 갑자기 마동석이 왜 나와? 아 그지 마동석 지구 지킬 것 같지. 그 팔뚝 봐. 지구 잘 지키게 생기셨지. 그래도 갑자기? 그게 원래 마블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국 캐릭터가 원래 하나 더 있어. 마블에 아마데우스 존가 뭔가 해가지고 서양인들이 가지는 한국인 동양인의 스테레오타입 있거든. 딱 스무같이 생겼어. 무쌍에 일단 피부는 당연히 우리 황인종의 색깔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지는 동양인에게 가지는 특징 서양인들이 보는 애들이 수학을 겁나 잘해. 애들이 머리가 좋아. 수학을 잘해서 그런 펜발로, 도구발로, 머리발로 모든 걸 승부하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 타입이니까는 그거를 인어공주도 파괴했는데 마블도 파괴하지 말란 거 있어? 웬만한 서양 사람들도 때려잡을 것 같은 마동석이 나오지 않았나. 원작에서도 처음에는 수학적으로 지구에서 머리가 7번째로 좋댔나? 그런 캐릭터였는데 나중에 걔가 헐크들 약 먹고 근육 버전의 마동석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동문상 Enjoy your meal. 맛있게 드세요. 라는 얘기죠. 밥 먹니? 밥 먹고 왔니? 밥은 먹고 살아야지.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니까 편하신 대로 보시면서. 그래서 If you think that fish are not smart, take a look at the suspic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에 물고기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take a look, 잠깐 봐라. take a look. tuskfish, at the tuskfish. tuskfish라는 걸 한번 봐라. 자, 파워포인트가 하나 있죠. if가 나왔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의 if는 뒤에 현재 시제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왔다. 그러면은 if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우리 이거 육과에서 했던 내용인가? 안 했어? 좀 할게. if는 가정법의 if랑 시간 조건할 때 조건의 if가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나도 당연히 영어 강사니까 아무리 내가 고등 위주로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많이 찾아봐도 될 거 아니야. 중앙어법이 됐건 고등어법이 됐건 특히나 내 문법책을 쓸 때도 이제 남들 있는 건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 두 개를 가지고 묶어서 가르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가정법이면 가정법이다, 조건이면 조건이다라고 말했죠. 페이지상의 한계? 가정법을 따로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맞고 접속사를 따로 가르쳐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중에 따로 빼가지고 이것만 놓고 다루기에는 책 구성이 이상해지거든. 혹은 책을 쓰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우리에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선생님이거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여학생들이니까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걸 전제하에 너희들이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떡볶이를 먹건 어디 브랜드가 맛있건 맛없건 그건 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대충 얘기해도 이해가 되겠지. 하지만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30대 아재가 떡볶이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맵찔이라서. 그런 나한테 갑자기 왔고 쌤 로제 떡볶이 어디 거 드셔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로제가 뭔데? 장미 들어갔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가정이라는 말 한자거든. 가정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알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가정법일 때 현재 시제를 안 쓰지만 쓰고 있는 건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두 개의 구분 기준. 가정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거 혹은 거의 안 되는 거, 희박한 거, 가능성이. 조건은 달성 가능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맥락적인 차이야.
예를 들어 3년간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너에게 하면은 조건이야 가정이야? 조건이지. 안 그래. 아니야. 그치?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 이미 대학 나왔는데 내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또 가? 내가 싫어 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의 주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구분의 기준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을 한 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과거 형태를 쓴다. 아니 그건 아니고 비동사일 때 was가 아니고 뭐를 쓴다라는 거거든. 여기 일단 현재 시제가 쓰였으니까 가정법은 아니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만은 우리 지금 시험이 다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가 충분히 물고기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대. 그렇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 우리 물고기 그 머리 안 좋으면 대명사 fish and bird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보래.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봤을 때 this small fish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확인한 여기도 봐봐. 물고기를 지금 whose favorite food로 써버렸어. 사물도 후 바다. 아까 괜히 떡밥한 거 아니야? favorite food is clams. 클램. 조개라고 하는데 사실 클램과 유의어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클램이 이제 쉘을 그대로 쉘피시 조개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클램은 그 홍합에 가까운 그런 좀 특정 종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조개를 좋아하는데 조개를 좋아하는 이 작은 물고기가 use a tool 도구를 쓴대. to open대.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조개들을 열기 위해서. 그러면 도구를 사용한다. 자, 도구 거의 대부분 인간의 전유물. 원숭이도 영장류 중에 도구 쓰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지고 이런 생태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게 한 하나의 사실. 도구를 쓰기 때문에. 즉 머리가 좋다. 그러면 얘는 머리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발레를 들고 싶은 거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닌 거. 머리 좋은 물고기도 존재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별로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의 주장이 흥미로워야만 해. 그 이유는 앞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냈어. 안 흥미로우면 너는 출제 의도를 못 읽은 거야. 아 재밌다. 아하 계속 보자. Clams usually hide under sand. 조개는 모래 밑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So 그래서 they cannot be easily discovered 라고 합니다. 이런 거 동사 아니 부사의 위치 수식 이런 거 배웠니? 대충은 배웠지. 나는 따로 설명했니? cannot be discovered easily도 되긴 해. 근데 cannot easily be discovered는 안 돼. 그래서 부사의 수식 위치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 다 알아. 아까 전에 승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야 부사의 수식 위치 이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붙였어. 빈도부사 했더니 답을 얘기하더라고. 그림을 틀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야. 빈도부사의 수식 위치 지금 물어보면 다 알잖아. 조비디가 조동사 비동사 뒤에 그냥 동사 앞에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부사 안에 빈도부사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동사라는 것 안에 비동사가 있는 것처럼 더 작은 게 안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빈도부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얘는 원래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동사만 꾸며주잖아.
얘의 특징은 동사만. 순서가 존재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부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어때? 그런 얘기지. 혹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동사 구라는 게 있죠. be 플러스 ing 혹은 조동사 미래 시제라든지. 그럼 동사 구에서는 동사 구에는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내가 항상 거기에 있을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 I will be always there가 아니라 I will always be there라고 씁니다.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지? 그 다음에 The dustfish blows on the sand. blow라는 거는 불다, 바람을 후 분다라는 얘기인데 자동사라고 이제 쓰여 있거든 여기서도. 왜냐면 뒤에 교과서에는 수식어구라고 붙어 있거든. 자, 부는 거는 왜 자동사냐라는 거지.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꼭 대상이 필요하면은 타동사랬어. 써줘야 됐어. 자동사는 그렇지 않아도 된댔어. 근데 내가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었지. sit이라든지 breathe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는 그냥 된다 좀 치자고. 그래서 분다, 익힘을 분다, 혹은 익힘을 붓는 공기가 꼭 필요해야 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인간으로서의 걔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지. 인간 이상의 무언 거지. 숨을 쉬니까. 우리는 숨을 쉬니까 그냥 부는 거는 공기를 부는 거야. 그래서 익힘을 부는 거야. 원더스. Until clam appears.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Until과 while. while로 돼버리면은 until은 뭐뭐까지 해서 그 뒤에는 안 한다는 얘기였거든. 그래서 조개가 나타날 때까지 푸 하고 부는 거고 while은 나타났어. 계속 불어. 라는 얘기가 돼버려. 조개는 단단히 be closed tightly. 단단히 닫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부사가 왜 안 돼요? 상관없어. tightly closed라고 해도 돼. 아까 전에도 이것도 뒤로 가도 된댔잖아. So, the fish cannot eat it. 그것을 먹을 수 없대. 조개 껍질을 못 먹는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 정도를 갖고 있는 거지. 상어 같은 거는 씹어 먹지 않나? 하지만 그리고 포인트. 익힘을 부는 거를 도구 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너희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도구를 쓰고 있진 않잖아. 익힘은 도구가 아니잖아. 하지만 파스트피쉬가 그러면 먹을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 그래서 이 smash the clam against the rock. 돌에 대항하여 이거 조개를 부딪힌다니까 돌에다가 내려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rock을 도구를 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